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간략하게 좀 하나 살펴볼게요.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라는 문자 사연이거든요. 1억 5천 어떻게 좀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좀 길잡이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이게 그래요. 우리가 1억 5천 있으면은 자, 이 재개발 살까? 아니면은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걸 사서 수익형으로 갈까? 이게 차익형으로 갈까? 어쨌든 이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1억 5천으로 뭐 아파트 살까는 좀 그렇고요. 아직 가격대 안 되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살펴보자고요. 재개발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재개발은 아파트가 오르면은 재개발 올라요. 아파트 올라간다고 오피스텔 따라가서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재개발을 사야 되겠죠. 근데 이 재개발이 1억 5천으로 살만한 게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데 아파트가 내려온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사면은 죽죠. 떨어지니까요. 아파트 내려온다고 해서 오피스텔이 뚝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반면에 이런 오피스텔이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 1인, 2인 가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 이렇게 통칭할게요. 얘들은 가격대가 확 올랐다고 확 떨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월세나 전세 시세가 있어요. 이 시세가는 크게 변동이 없잖아요. 월세나 전세 시세는 강세잖아요. 월세는 계속 오름세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갭이 있어서 요 정도 구입하면은 이 정도 월세 받으면 해볼 만해 하는 그 선이 매매 가격 수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급할 때는 좀 더 내려오고 좀 더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아파트 흐름이 이렇게 간다면 아파트가 떨어질 때 이때는요, 아파트 갖고 있으면 가격 감소가 되잖아요, 자산이. 그런데 그때는 수익형으로 가야 되겠죠. 결국에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계속해서 몇 년간은 더 조정이 될 거라고 본다면 저는 당연히 수익형 상품으로 가라. 뭐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 계약해 줬는 거 보면은 1억 6천짜리인데 월세가 1,070만 원 나와요.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 어차피 노후에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미국은 위험한 골디락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경제가 호황하면서 서서히 연착륙해 가는 건데 이제 기업들이 인원 감축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결국에는 한계가 왔다는 거죠. 한계가 왔다. 이 상태대로는 좀 어렵다. 물가가 올라 버리니까요. 물가가 올라 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 이러한 미국이 과연 정말 안정적으로 잘까? 분명히 한 번쯤은 충격이 갔다가 조정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이제 올 하반기가 또는 내년 상반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오고 있죠. 중국은 디플레이션 먹구름이 물려온데, 중국이 문제예요. 어떤 때는 보면은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중국은 훨씬 지금보다 거의 뭐 경제가 파산 날 거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중국이 파산된다는 거는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충격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면 계속해서 안 좋아요, 경기는. 계속해서 중국 경기 안 좋고 부양정책 쓰는데도 그렇고, 한국도 봤더니 2월 자동차 판매가 21% 급감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허리띠 졸라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풀린 돈 뭐 그 등등 해서 여행 못 갔던 거 여행 막 가고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허리띠 졸라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수 부진 경고등이 켜졌다는 거예요. 부채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연체 금액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적인 물가 상승, 2월 물가 3%대 제재비, 금리는 쉽게 못 내린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미국과 같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견뎌 나가야 되는데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런 움직임을 봤었을 때 우리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까요? 글쎄요. 한국 주택 공급은 절벽이다. 전세 가격 상승할 때 자, 그렇게 하면 가격이 올라갔다. 이거는요. 지금 주택 가격이나 공사비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이렇기 때문에 기존이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당장 1, 2년, 2, 3년 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설사 절반이 계획을 못 잡고 있다. 분명한 요소는
이런 요소들에서 물가가 이게 높으면은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아파트 사겠구나 이렇게 가겠지만은 허리띠를 또 그만큼 더 졸라매야 되는 분야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들이 나와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구인난에 간병비까지 치솟았답니다. 자, 구인난도 있는데 간병비까지 내서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노령층이 제일 큰 문제예요. 가족이 돌보면은 GDP 최대 3.6%까지 손실을 본대요. 그런데 가족이 안 돌보면 돈이 없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국내 간병비가 간병비 진짜 높으네요. 월 평균 370만 원 나간답니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지금 돈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대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답 없죠. 그러니까 계속 투자만 생각하시지 말고 가진 재산을 얼마나 진짜 잘 안정적으로 굴리느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빨리요, 그것도.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떻게 해요? 전반 하락, 후반 약간 반등이 예상된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익형으로 빨리 가라. 그리고 아주 저평가된 상품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런 것들만 있다면 아주 골라서만 해라. 투자는 점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노후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세미나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이 세미나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물어도 봐야 되겠죠. 질문. 그리고 방향 설정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물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미나는 금요일 토요일 이루어지니까 오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